4일차 예산과정 첫 번째 내용부터 들어가려고 해요. 예서 챕터 4를 사실 제가 계획을 할 때에는 총 3일에 나누어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준비를 해보다 보니 4일, 4번의 과정을 통해서 나누어서 해줘야 좀 꼼꼼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렇게 오늘부터 시작해서 오늘이 일요일이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예산 과정에 대한 내용으로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잘 따라와 주세요. 일요일이지만 그래도 힘내서 잘 따라와 주세요. 자, 29번 선지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 과정 설명하고 있죠. 예산 과정은 행정부의 예산 편성, 국회의 예산 심의, 행정부의 예산 집행, 행정부에 의한 결산, 결산은 행정부 내에서 이루어지고요. 결산 검사, 감사원의 결산 검사를 통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 다음 국회의 결산 승인까지 요거 전체를 하나의 결산 과정으로 보죠. 그래서 편성, 심의, 집행, 결산 4개의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보고요. 현재 우리나라의 예산 주기, 회계 연도는 1년이지만 예산을 진행하기 위한 이 4개의 단계는 3년 동안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30번에 3년이 되고요.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당해 회계연도 개시 전, 회계연도 경과 후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산은 1년 단년도주의입니다. 예산 편성은 다음 회계연도에 수행할 정책이나 사업을 금액으로 표시해서 구체화하는 과정이고요. 예산 형식은 제가 꼭 외우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산 총칙, 그 다음 세입지출 예산, 이게 제일 예산에서는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 계속비, 명시, 이월비, 국고, 채무, 부담, 행위까지 5가지로 형식이 형성이 됩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기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 사업,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 계획서를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하죠. 요거부터 일단 시작이라고 봤었어요. 이렇게 중기사업 계획서가 진행이 되면 중기사업 계획서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예산안 편성 지침이 마련이 되죠. 그래서 각 부처가 제출한 중기사업 계획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기재부는 5개 회계연도 이상의 국가재정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요. 그리고 이 중기사업계획서의 내용 바탕으로 해서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 편성 지침,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작성 지침, 지침 2가지입니다. 예산안 편성 지침과 기금 운용 계획 작성 지침. 이걸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 요구서를 제출할 때 다음 연도 예산의 성과 계획서, 그리고 전년도 예산의 성과 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되고요. 정부가 이 예산을 국회에 제출하는 시점은 헌법 기준은 90일이지만 국가재정법 기준이 보편적인 기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20일 전까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해야만 합니다. 자, 39번입니다. 기획재정부 장관, 세부 내용을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사업이 있다고 한다면 이 경우 예산을 총액으로 계산할 수 있죠. 총액 계상 예산 또는 총괄 예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시겠지만 명료성 원칙이 예외가 됩니다. 자, 40번. 예비 타당성 조사에 대한 얘기했죠. 대규모 사업입니다. 500억 정도 들어갔는데 그중에 국가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이상인 사업. 경제적, 정책적 타당성 등을 심사해서 타당성이 낮은 사업의 추진을 보류해 재정사업을 신중하게 추진하고 재정의 투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 예산 심의 과정 들어갈까요? 예산의 심의는 세금뿐만 아니라 지출에 있어서도 행정부가 의회의 통제를 받도록 만들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재정민주주의의 핵심 과정입니다. 예산 심의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상임위원회가 정부 동의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 설치할 수 있습니다. 동의가 있어야지만 금액을 늘릴 수 있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감액은 정부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3번입니다. 국회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 심사기간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았다. 이럴 때에는 예결특위 회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4번 국회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가 삭감한 사항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도록 할 때, 이럴 때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해야 한다. 제가 얘기했지만 이거는 예결특위와 상임위원회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국가지정법이 아니라 국회법의 내용으로 들어가 있고요. 만약에 상임위원회가 증액하거나 상임위원회가 삭감한 사항을 다시 예결특위가 본래대로 돌리려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계획 주고 있습니다. 5번입니다. 헌법 제54조에 따르면 회계연도 개시 30일, 12월 2일까지 예산을 의결해야 합니다. 자,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1번입니다. 우리나라 예산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예산 과정은 예산 편성, 심의, 집행, 결산의 순으로 이루어지니까요. 순서 잘못됐어요. 2번. 예산안 편성 지침은 부처의 예산 편성을 위한 것이에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 안에는 총액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총액 한도가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 승인도 받아야 하고요. 국회 예결 특위의 표결도 필요합니다. 2번 X가 됩니다. 3번입니다. 국가재정법상 행정부 예산안은 대통령 승인을 거쳐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3번 맞는 선지가 되고요. 4번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고요. 증액도 불가합니다. 증액이나 비목의 설치는 반드시 동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4번 틀렸죠? 정답이 되는 건 3번입니다. 2번입니다. 자, 우리나라 예산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국회에서는 본회의보다 상임위 예결 특위 중심으로 예산이 심의가 되고요. 맞습니다.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지만 정부가 제출한 지출 예산 각한의 금액을 증가할 수 있다. 요 선지하고 요 선지 똑같아요. 이렇게 겹치는 선지가 워낙 많아서 선지를 볼 때 정확하게 의미를 이해하고 보셔야 실수를 덜 할 수 있습니다. 예산안은 세출 예산 법안의 형식이 아니라 의결 형식입니다. X고요. 국회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는 규정은 국회법이 아니라 헌법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X가 되죠. 자,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현재 1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일단 예산 과정의 첫 번째 예산 편성과 심의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내일은 예산 집행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 일요일도 열심히 노력하는 여러분들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안녕.